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편 총칙의 제5장 관리 감독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등에 대해서 볼 거고요. 이 부분은 안전보건 규칙 제35조에서 제41조까지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네, 일단 제35조 관리 감독자의 유해 위험 업무 등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별표 2와 별표 3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뒤에 제38조 보시면 거기에 이제 또 별표 4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람을 좀 이제 지치게 하거든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별표 2, 3, 4가 초반에 나오거든요. 근데 책 페이지는 저 맨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봐야지, 뒤에 있으니까 나중에 봐야지 이렇게 하시면은 시험이 계속 이제 진행되는 공부를 하실 때도 자꾸 나중에 봐야지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35조 나올 때 별표 2, 3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 38조 나올 때 바로 별표 4 가셔서 그때그때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별표 2, 3, 4를 암기가 잘 되어 있으시면 2차든 3차든 정말 든든한 부분이 많아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일단 가기 전에 좀 이렇게 약간 지긋지긋한 거 한번 보시고 이제 내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보시면 좋다 이제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 별표 2, 3, 4에 대한 부분은 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이제 생각대로 공부를 하셔도 되고, 그리고 본인만의 생각을 가미하셔서 더 추가적으로 이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주시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한번 조문 읽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 감독자는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여기 별표 2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별표 2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까지 해서 이만큼 해서 정말 많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여기 써놨듯이 직접적으로 시험 문제로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또 혹시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방어를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찾다 보니까 또 뒷부분에 가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똑같은 부분이 있어서 좀 괜찮거든요. 요거 3개.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요 가나다 3개 있거든요. 그래서 요 3개를 별표 2를 대표하는 격으로 외웠습니다. 그래서 왜 요거 3개냐면요. 먼저 이 가나다 부분이 이 안전보건 규칙의 저 뒷부분에 리프트의 조립 등 규정이랑 승강기의 조립 등 규정에 그 제 2항에 보시면 작업 지휘자가 해야 하는 일이랑 똑같이 써져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똑같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이 가나다 3개를 해야 하는구나 라고 해서 이 3가지 설정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작업 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그 작업을 지휘하는 일, 재료의 결합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그리고 작업 중 안전대 또는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3개를 외우면 리프트와 승강기 문제가 나왔을 때 리프트 승강기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할 때 작업 지휘자는 이 가나다를 해야 한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제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무슨 작업 시 안전 수칙이나 작업
전중 후 뭐 안전 조치 사항에 대해 뭐 쓰시오, 설명하시오,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치면 이제 쓰다가 더 쓸 말이 없을 때, 내가 이제 규정에 있는 걸 더 이상 모를 때 마지막 한 줄에 막 써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업 전 뭐 적절한 작업 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 등의 기능 점검 및 불량품 제거를 통해 안전하게 작업이 행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 중 작업자분들이 안전대나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서 사전에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 세 개를 일단 암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요 세 개 가나다를 외우시면 리프트 승강기 뒤쪽에 있는 안전보건 규칙, 그게 100 몇 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올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 제 156조에 리프트의 조립 등 작업 규정이랑 제 162조에 승강기의 조립 등 작업 규정에 제 2항에 보시면 그때 작업 지휘자가 이 가나다의 업무를 해야 한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해보면요. 지금처럼 요 가나다를 외우고 계시면 리프트 승강기 조문까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브리타로 관리감독자 직무 수행 내용을, 여기 보시면 관리감독자의 직무 수행 내용이 있거든요. 관리감독자의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직무 수행 내용, 요 내용을 만약에 브리타로 진짜 딱 물었을 때도 요 가나다를 외우시면 여기 나머지 작업들 있죠. 이 작업들에 대해서 최소한 기본적인 방어가 됩니다. 특히 하나씩 다 보시면 대부분 이 가와 다는 거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뭐가 많이 써져 있다 그러면은 보통 처음과 끝에 가랑 다가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면 아세틸렌 용접 장치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자가 보시면 작업 방법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용접이니까 보안경 및 안전 장갑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그리고 가스 집합 용접 장치의 취급 작업도 가, 바, 그쵸? 이렇게 써져 있고요. 그다음에 또 넘어가 보시면 거푸집 및 동발이 이제 작업 시 관리 감독자가 직무 수행 내용 물었을 때 이거는 거의 똑같이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 5m 이상의 비계 조립 해체 변경 작업 시에도 거의 비슷하게 써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전에 봤었을 때 여기 좀 최근에 이제 좀 이해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이 작업 진행 상태를 감시하는 일, 이게 비계 받아치기 막 작업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세로로 동일 수직선상에 쭉 쓰셔가지고 이제 좀 빨리빨리 작업하고 이제 가셔야 되니까 그거를 비계를 위로 탁탁 이제 올리면서 파이프를 올리시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가서 그거 하고 있으면 제재하라는 뜻으로 이 작업 진행 상태를 감시하는 일, 이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비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가나다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 비계는 또 작업 진행 상태까지도 감시해야 된다 이런 게 있고, 또 이렇게 보시면 뭐 달비계는 이제 구명줄 이제 안전대 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 작업 방법, 근로자 배치 결정, 작업 진행 상태를 감시하는 일 있고요. 그 다음에 발파도 보시면 발파는 좀 다른 내용들이 많네요. 그래도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설 쪽으로 보시면 밀폐 공간의 경우에도 작업 지휘하는 업무, 그리고 그쵸, 적정 공기 상태를 이제 측정하는 업무, 환기 장치, 공기호흡기, 손기 마스크, 이거 보호구 있네요. 그리고 보호구도 시작 전에 점검하고 보호구의 착용을 지도하고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브리타로 나오면 그래서 거푸집 동발이나 높이 5m 이상의 비계, 달비계, 뭐 발파 밀폐 공간 뭐 이런 게 있는데요. 만약에 행여나
관리감독자가 수행해야 되는 직무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서 외운 거 가나다 중에 재료가 좀 나는 좀 재료가 이제 안 될 것 같은 것들 밀폐공간은 좀 재료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나 밀폐공간은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가다를 먼저 말씀드려서 일단 최소한의 기본 방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막 거푸집 동발이 규정도 배우고 막 이제 비계에 대해서도 배우고 이제 밀폐 공간에 대해서도 맨 마지막에 막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정들을 떠올려서 살을 붙여서 대응을 하자 라는 식으로 이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푸집 동발이 관리 감독자의 직무 수행 내용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이거 되게 막 당황스러운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일단 동발이 재료가 있으니까 가나다를 다 말해버리고 이게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또 막 추가적으로 막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거푸집 동발이 조립 시 구조 검토 후 그 작성된 조립도에 따라서 조립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으니까 또 이거 말씀드리고 또 동발이 조립 시 준수 사항이 개정이 됐었으니까 이 부분을 엮어서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안전한 작업 방법을 결정하고 이제 작업을 지휘하는 일, 뭐 재료의 기구, 결합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고 작업 중 안전대,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또한 거푸집 동발이 조립 시 구조 검토 후 작성된 조립도에 따라 조립을 하고 있는지 가서 뭐 확인도 해야 하며 동발이 침하 방지를 위해 깔판, 받침목 등의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동발이 하부 미끄럼 방지 조치 등의 이상이 없는지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비계도 보시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뒷부분에 배운 뭐 규정들을 이렇게 좀 가져오시는 겁니다. 뭐 비계가 뭐 강풍등이 분 후에 그러고 나서 작업 전 점검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라도 이제 가나다 같은 걸 붙인 다음에 뒤에서 이제 본인이 공부하시면서 계속 알게 되는 규정들을 그냥 갖다 붙이자. 그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밀폐 공간이 나오면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밀폐 공간이 만약에 이제 들어오면 약간 가는 얘기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작업자 뭐 배치를 결정하거든요. 실제로 작업하기 전에. 그래서 그런 건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공기호흡기 송기 마스크 이거는 이제 뒤에 가시면 입에 붙거든요. 그래서 요거 가다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리고 밀폐 공간의 규정에 대해서 뭐 공부를 하고 나시면 이제 그때 막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환기 조치라든가 뭐 작업 전, 중 환기도 하고 적정 공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측정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붙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대응을 하자.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암기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근데 다행히 이게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다 외우시면 물론 좋습니다. 다 외우시면 좋은데 너무 다 외우기 너무 어려워서 대표격으로 요거 하나 외우고 이거 외우면 리프트 승강기 규정 해결되고 그 다음에 이거 가나다 외우고 있으면 브리타로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브리타로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2개에서 3개는 맞출 수 있다. 맞추고 내가 뒤에서 배웠던 규정들을 그 직무수행 내용에다가 다 이렇게 껴맞추셔서 그게 정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대응을 하는 게 저는 최선인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별표 2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 2항 보시면 제 35조의 2항 보시면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별표 3에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별표 3이고요. 일단 보시면 얘는 16년 기계에 지게차 사용하는 작업이랑 그리고 17년 기계의 고수 작업 때 21년 기계의 용접, 용단 작업 등의 화재 위험 작업을 할 때 이렇게 해서 3번 기계 쪽에서 이제 출제가 됐었고요. 근데 제가 여기 적어놨지만 그 건설은 아직 출제된 적은 없지만 이렇게 적어놓고 그냥 별표 3개를 했습니다. 이게 그 왜 그러냐면 이걸 외우시면 되게 좋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쩌면 이게 출제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먼저 암기를 먼저 하고 이제 가시면 좋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그 암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별표 3은 이제 외우실 때 이제 그 조직화랑 두 문자를 같이 써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 조직화라는 게 예를 들면은 그 왜 그 안전보건공단도 이제 하나의 조직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직도 이런 데 들어가면 분명히 비슷한 업무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무슨 과 무슨 팀 막 이런 식으로 묶어놨을 겁니다. 그거를 암기법에서도 이런 식으로 묶는 걸 조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별표 3을 조직화에 따라서 비슷한 것끼리 일단 묶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가 안전보건 규칙상 요 4개가 양중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뒤에 나중에 크, 이크, 리곤승 막 이런 식으로 외우거든요. 양중기의 종류를. 그래서 일단 양중기로 요 4개를 묶으셔서 양중기,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가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게차, 군의 운반차, 고소 작업대, 화물 자동차는요. 안전보건규칙 나중에 뒤편에 보시면 나중에 나와요. 얘네들은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로 묶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게 또 뒤에 가시면 차량계 건설 기계가 있습니다. 근데 차량계 이 건설 기계는 종류가 별표 6에 보시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행히도 별표 3에 장비별로 안 해주셨어요. 장비별로 작업 전 점검 사항으로 별표 6에 있는 장비를 여기다가 다 갖다 놓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걸 안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아마 공통적으로 그 10 몇 가지가 이제 포함되는 그 점검해야 되는 사항 중에 이걸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적어 놓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 및 클러치 등의 기능. 그래서 다행이다. 차량계 건설 기계는 브레이크 및 클러치 등의 이제 기능만 이제 적어져 있기 때문에 좋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크게 3개로 조직화를 했습니다. 양중기에 크, 이크, 리곤,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에 지게차, 군의 운반차, 고소작업대, 화물자동차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문자를 외우시면 크, 이크가 짝이고 리, 곤이 짝이에요. 그래서 크, 이크, 건부클, 주틀와, 건부클, 조와. 그래서 크, 이크는 건부클, 주틀와, 건부클, 조와 해서 건가방지장치, 브레이크, 건부클, 건가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등의 기능. 주틀, 주행로의 상층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와 와이어루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이크는 건가방지장치 등의 기능. 그리고 건부클,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조와 조정장치 및 와이어루프가 통하고 있는 곳에 와이어루프가 통하고 있는 곳. 그리고 요 작업 장소의 집안 상태. 요것도 좀 추가적으로 해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리고는 방부클과 방부와
방부클과 방부와, 리고는 방부클과 방부와 해서 방호장치,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와이어루프가 통하고 있는 그 상태, 그리고 방호장치, 브레이크의 기능, 와이어루프 등의 상태, 이런 식으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게차, 군내 운반차, 고수작업 때 화물 자동차는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로 묶었잖아요. 그래서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중에 지게차, 군내 운반차, 화물 자동차가 세트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고소작업 때는 따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게차, 군내 운반차, 화물 자동차는 그냥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그냥 외우고 끝냈습니다. 제조, 하유, 바, 전후, 반경, 제조, 하유, 바, 전후, 반경 해가지고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의 기능의 이상 유무, 바퀴의 이상 유무, 전조등, 후미 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등의 이상 유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군내 운반차도 비슷하거든요. 똑같고, 그리고 화물자동차는 제조, 하유, 바까지밖에 없지만 그냥 이렇게 또 따로 얘는 3개만 있다라고 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하나로 통합을 해서 제조, 하유, 바, 전후, 반경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소 작업 때는요. 비비과, 아바, 기호활, 비비과, 아바, 기호활 이렇게 해서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 방지장치 기능 이상 유무, 과부하 방지장치의 기능 이상 유무, 정상 작동 유무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웃트리거 또는 바퀴의 이상 유무, 그리고 작업면의 기울기 또는 요철이 삐져나왔는지 유무, 그리고 활선 작업용 장치의 경우 홈, 균열 등의 손상 유무, 이런 식으로 해서 비비과, 아바, 기호활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네, 그리고 용접, 용단 작업 등의 이 화재 위험 작업을 할 때 요거는 또 기계에서 5개잖아요. 보시면 기계가 5개, 4개, 4개 이렇게 해서 4개, 5개짜리를 5점짜리로 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암기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두 문자로 준절, 가소비, 교환 이렇게 했습니다. 준절, 가소비, 교환, 준절, 가소비, 교환 이렇게 외워서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여부, 그리고 가연성 물질에 대한 방호 조치 및 소화기 비치 여부, 그리고 용접, 불티, 비산 방지 덮개 등의 비상 방지 조치 여부, 그리고 이것도 입에 붙이시면 좋습니다. 근데 안 붙어지시면 인화성 가스가 남아있지 않도록 하는 환기의 조치 여부, 그리고 작업 근로자 화재 예방 교육 및 피난 교육 등 비상 조치 여부, 이렇게 해서 준절, 가소비, 교환, 준절, 가소비, 교환 이렇게 해서 외웠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양중기 이크는 건부클 주툴과 건부클 조화, 리프트랑 곤돌라는 이제 안에 탑승해가지고 막 방방 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부클과 방부와, 그리고 이제 또 지게차, 군내 운반차, 고소작업 때 화물자동차, 이제 얘네들은 하나로 묶어서 제조, 하유바, 전후, 반경 이렇게 하면 얼추 맞고요. 그리고 고소작업 때는 따로 빼서 비비과, 아바, 기호활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리고 차량계 건설기계는 저 뒤에 별표 6에 정말 많기 때문에 딸랑 2개 있다.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그리고 용접, 용당 작업 등 화재 위험 작업을 할 때는 준절, 가소비, 교환 이렇게 해서 암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이게 출제된 적은 없지만 왜 어쩌면 이게 출제된 거일지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23년 2차 시험에서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 전 확인 사항을 3가지만 쓰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때 그 25점짜리 문제였는데 그게 코샤 가이드에서 낸 문제였습니다. 근데 문제에 코샤 가이드 상이라는 단서가 안 주어졌기 때문에 이 별표 3을 외우고 계셨던 분이 코샤 가이드 상에라는 단서가 없으니까 이거 안전보건규칙 법령인 별표 3에 있는 작업점 점검사항 이 3가지를 쓰면 점수로 반영이 되는 건지 공단에 여쭤보셨나 봐요. 아니면 민원을 넣으셨는지 지금 정확히는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래서 결과가 제가 그때 이제 봤던 바로는
그 내용을 지금 문의 주신 내용을 그 채점인가 고용노동부인가 어디 이렇게 그 안전보건공단인가 어디 전달을 하겠다라고 했대요. 그 팀에다가. 그래서 그게 점수가 반영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결론은 그분은 그 합격을 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이 일단 이런 걸 최대한 많이 알고 있으면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분도 실제 시험장에서 약간 애매했지만 작업 전 확인 사항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작업 전 점검 사항이 별표 3에 세 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갖다 쓰신 거거든요. 그걸 쓸 수 있었던 거는 그분이 이걸 외우고 계셨기 때문에 그걸 쓰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정말 솔직히 잘 대응하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험장에서 이거를 갖다 써야지라고 번뜩 이렇게 떠올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분이 이걸 외우고서 이렇게 써먹으셨구나 라는 것을 저도 이제 배워가지고 나도 나중에 그분처럼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코샤 가이드에 이동식 크레인 안전보건 지침 가보시면 이거 정답 맞습니다. 이거 정답으로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점수로 인정이 됐을 거고요. 근데 여기서 요거까지 써줬으면 더 베스트입니다. 요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이게 보니까 안전 그 코샤 가이드랑 표준 안전 작업 지침 상에 있는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은 정말 최소한으로 지켜야 되겠다 해서 그 법령에다가 이제 안전보건 규칙 여기다가 최소한의 것들을 넣어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좀 자세하게 써져 있는 게 그 코샤 가이드거든요. 그래서 뭐 보시라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코샤 가이드를 보면서 이제 정리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제가 여기다가 이제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참고하셔서 이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세 가지 적으라고 했는데 내가 만약에 좀 더 알고 있다. 그러면 더 쓸 수 있겠다 싶으시면은 요 세 개를 그냥 한 문장으로 적어버리시는 겁니다. 1번 해놓고 건강방지장치 건보클 조화를 한 문장으로 딱 끝내버리고 작업 장소 집안 상태 당연히 확인해야 되겠지 해서 2번으로 적어버리고 또 막 세 번째로 이동식 크레인 장비가 이제 막 그 작업장 내에서 뭐 주행을 하거나 그 크레인 그 붐대나 뭐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선회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 뭐 그 출입의 금지 조치 앞서서 한 거 있잖아요. 그 선회. 그래서 굴착기뿐만이 아니라 크레인도 이게 그 이동식 크레인도 그 막 붐대가 이제 선회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선회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가 있을 경우 그 장소에 대한 뭐 출입 금지 조치가 뭐 적절한지, 출입 금지 조치 뭐 이런 거를 적으시면 아마 이제 더 나은 대응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별표 3은 이게 그 저희 시험에 출제된 적 직접적으로 별표 3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알고 계시면 써먹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23년 2차 기출에서 굴착 작업 시 작업 전 기계의 정비 상태를 정비 기록표에 이에 그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사항 세 가지도 쓰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기계에 의한 굴착 작업 시 기계의 정비 상태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계가 아마도 뭐 굴착기, 뭐 백호,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차량계 건설 기기잖아요. 그러니까 요 브레이크 및 클러치 적으면 그것도 답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있거든요. 그 답이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뭘 더 적지 하다가 막 이런 것들이 떠올라가지고 이런 거 공가 방지 장치 있을 것 같은데 있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막 제동 장치, 바퀴도 한번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적었으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알고 계시면 직접적으로 문제가 나오진 않았지만 어떤
코샤 가이드 상에서 있는 거랑 그리고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있는 내용을 물었을 때 단서가 주어지지 않고 물으면 저는 제 생각에는 최대한 비슷한 거를 갖다가 쓰면 점수를 인정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코샤 가이드랑 코샤 가이드에 있는 내용을 만약에 이제 물었는데 실제 시험장에선 제가 그게 코샤 가이드인 내용을 모를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알고 있는 법령에서 알고 있는 내용을 이제 최대한 가져다 쓰면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 그게 왜냐하면 이제 보다 보니까 그 코샤 가이드나 표준안전 작업지침 상에서 정말 이거는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요것만큼은 최소한 지켜서 이거 안 지키면 제재를 가하겠다. 이제 약간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별표 3을 외워두시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니까 그 코샤 가이드 상에서 막 말하는 것들 중에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사항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외워두시고 이제 대응하는 식으로 쓰시면 좋다. 그래서 별표 3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제36조 사용의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어떨 때 쓰면 좋냐면요. 1차 때 그 안전인증 대상 기계, 뭐 방호장치 보호구, 그리고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방호장치 보호구, 그리고 안전검사 대상 기계, 그 외우시잖아요. 암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장비가 문제로 나오면 또 이제 잘 모르는 문제였을 때 뭐 마무리로 최후의 수단으로 그럴 때 뭐 안전인증 대상 안전인증 대상 기계에 해당이 된다면 뭐 작업 전 장비의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를 그 장비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았는지 그거 필증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이제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이제 쓰시는 용도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37조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에 대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업주는 비, 눈, 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 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요 문장으로 외우시지 마시고요. 57조 4호 문장으로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 문장이 비, 눈, 그 밖의 기상 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해 날씨가 몹시 나쁠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요 문장으로 외우시면 앞으로 그 문장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똑같은 게. 그래서 그걸로 외우시고 요걸로는 외우시지 말자. 그리고 2항 이제 보시면 사업주는 순간 풍속이 초당 10m 초과 시 타워 크레인의 설치, 수리, 점검, 해체 작업을 중지하며 순간 풍속이 초당 15m 초과 시 운전 작업을 중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그 안전보건 규칙상의 풍속을 다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가 이제 순간 풍속 초당 10m 초과 시 타워 크레인 설치, 수리, 점검, 해체 작업 중지. 순간 풍속 15, 30이 있거든요. 그래서 순간 풍속 초당 15m 초과 시 타워 크레인 운전 작업 중지입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또 암기하시면 좋은 게 이제 안전보건 규칙 제 140조와 제 143조 그리고 제 383조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40조에는요. 순간 풍속 초당 30m 초과 시 바람이 불 우려가 있는 경우 주행 크레인에 대해 이탈 방지 조치,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불고 난 후에요. 순간 풍속이 초당 30m 초과하는 바람이 분 후에 양중기 작업 전 미리 각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 점검하는 게 이제 143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83조에 철골 작업 중지 3가지가 있습니다. 풍속, 강우량, 강설량이 있고요. 그래서 풍속의 초당 10m 이상,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 시 철골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이 풍속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아니 왜 타워 크레인에만 명확하게 규정이 있고 왜 이동식 크레인이랑 이크 리곤 승이잖아요. 왜 같은 양중기인데
왜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는 없고 이제 그런 데는 보통 그냥 기상 상태 불안정이라는 표현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했다가 나중에 좀 코샤 가이드를 봤었던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동식 크레인하고 곤돌라 그 안전보건 작업 지침이라고 하거든요. 코샤 가이드를 이제 거기에는 10m 규정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그, 그 양중기에는 타워 크레인뿐만이 아니라 양중기 쪽에서는 풍속 초당 10m 초까지 이 표현을 활용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서 요거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왜 타워 크레인에만 있고 왜 다른 장비에는 없는 거지라고 궁금해하실까봐 참고하시라고 써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37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 38조 사전 조사 및 작업 계획서 작성 등을 보겠습니다. 이거 별표 3개고요. 24년 3차 면접 시험에서 이 구체적인 별표 4에 있는 작업 계획서 내용을 묻지 않고 사전 조사 및 작업 계획서 작성 대상 이거를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올해 면접 시험이었고요. 근데 또 이게 2차 시험에서 혹시 또 이렇게 다섯 개만 쓰시오라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두 문자로 좀 외우고 계시면 좋고요. 제가 이거를 그 두 문자로 안 외우고 처음엔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타워 크레인을 떠올려서 정말 위험하고 막 그런 작업이니까 무너질 수 있으니까 작업 계획서 꼭 작성해야지라고 해서 타워 크레인하고 차하건 이렇게 해서 장비 쪽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익숙한 것들 있잖아요. 작업이 익숙한 거, 굴착 작업.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철골 보통 이제 그 기본서 같은 책 보시면 철골, 교량, 뭐 해체, 터널 막 이런 식으로 좀 교재 구성이 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했는데 여기 또 철골이 없습니다. 그래서 철골 빼고 교량, 해체, 터널 이렇게 하고 좀 무거운 거 들어줄 때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외웠는데 요게 이런 식으로 외우다 보니까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두 문자를 그냥 따버렸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외울 수 있게 두 문자를 따서 차하건, 이굴, 교회터, 재충전이 아니라 체중전이에요. 체중전. 이렇게 해서 차하건, 이굴, 교회터, 체중전. 이렇게 해서 타워 크레인 설치, 조립, 해체하는 작업. 차하건은 2개예요. 차량계 하여금방 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차량계 건설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이굴은 높이 2m 이상의 집안 굴착 작업. 교는 교량의 설치 해체 변경 작업. 해는 구축물 등의 해체 작업. 터는 터널 굴착 작업. 그리고 체중전은 채석 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 전기 작업 이런 식으로 해서 외웠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조문 한번 읽고 별표 4 넘어가서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는 별표 4에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 이 표현을 좀 외우시면 좋습니다. 해당 작업장에 지형, 집안, 지층 상태 요거 좀 입에 잘 붙거든요. 지형, 집안,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하며 작업계획서를 이를 바탕으로 기록 보존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성한 작업계획서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별표 4를 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기출된 게 저희 굴착 작업이 24년 3차에 기출이 됐고요. 건물 등의 해체 작업이 24년 3차, 20년 2차, 22년 2차 시험이 나왔고요. 중량물 취급 작업이 17년 기계의 2차 시험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는 당연히 이제 별표 3개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타워 크레인 작업 계획서 내용은 타설 작작지라고 외웠습니다. 타워 크레인 종류 및 형식, 설치 조립 해체 순서, 작업 도구 장비, 가설 설비 및 방호 설비, 작업 인원의 구성 및 작업 근로자의 역할 범위, 그리고 지지 방법, 그 벽체 지지 방식하고 와이어로프 그 방식이 있거든요. 와이어로프 지지 방식 이렇게 해서 이 지지 방식까지 해서 타설 작작지라고 하시고 이제 하나씩 계속 떠올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웠고요. 그리고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는 이제 여기 보시면 차량계 건설 기계를 먼저 외우시고 요걸 하역 운반 기계를 나중에 외우시는 게 좀 편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차량계 건설 기계는 작업 장소의 지형 및 집안 상태를 조사를 해서 요거는 입에 잘 붙거든요. 계속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반복적으로 보시다 보면은 얘는 자연스럽게 좀 암기가 됩니다. 그래서 차량계 건설 기계의 종류 및 성능, 그리고 차량계 건설 기계가 어떻게 운행을 하고 다니는지 작업장에서, 그리고 작업 방법, 차량계 건설 기계에 의한 작업 방법 해서 차량계 건설 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 기계의 운행 경로, 차량계 건설 기계의 작업 방법, 이제 이런 식으로 외웠고요.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나온다면 얘는 두 개를 또 합쳤습니다. 운행 경로 및 작업 방법을 합치고 추락 전 협붕에 대한 예방 대책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굴착 작업인데요. 굴착 작업은 이 사전 조사 사항도 그 형질층, 규납용동, 매설물 지하수위 이런 식으로 해서 외웠고요. 그래서 이 형질층이 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형질층, 규납용동 이런 요 표현을 그냥 입에 붙이셔가지고 형상 지질, 지층, 균열함 수용수,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그리고 땅 파다 보면 그 매설물 나오고 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집안의 지하수위 상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굴착 작업 시 작업 계획서 내용인데요. 이제 이 작업 계획서 내용은 휘방인 매연 흙이라고 해서 그 느낌이 이제 막 그 매연이 나는 겁니다. 굴착 장비들이 막 매연이 너무 나가지고 휘방인 매연 흙, 휘방인 매연 흙 해서 이 휘방이 작업지휘자 배치 계획, 휘방, 굴착 방법 및 순서, 그리고 토사 등 반출 계획 요거 같이 떠올려 주시면 좋습니다. 휘방인, 그리고 인원,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 계획, 사람과 장비 사용 계획, 그리고 매연,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 및 보호 대책, 연락 방법 및 신호 방법,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방법, 설치했으니까 계측도 해야죠. 설치 방법 및 계측 계획,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굴착 작업 작업 계획서 내용은 굴착 장비가 매연이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휘방인 매연 흙, 휘방인 매연 흙 이런 식으로 해서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 터널 굴착 작업 하겠습니다. 터널 굴착 작업은 요 멘트를 좀 외우고 계시면 좀 써먹을 때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최대한 이제 외우시면 좋고요. 그래서 요게 의외로 좀 입에 좀 잘 붙습니다. 여러 번 하시다 보면 이제 보링 막 그 뭐 시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보링 등 적절한 방법으로 낙반, 출수, 가스 폭발 등으로 인해 근로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또 형질층입니다. 결국에는 이 목적이 어떻든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지형과 결국에는 지질 그리고 지층 상태를 조사하는 거예요. 땅에 대해서. 그래서 그 방법이 이제 이런 방법이고요. 보링 등의 방법으로 낙반, 출수, 물 나오고 뭐 가스가 펑 이렇게 가스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미리 지형, 지질, 지층 상태를 조사. 요게 이제 그 사전 조사 사항이고요. 그래서 입에 붙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터널 굴착 작업의 작업 계획서 내용은 이제 그 약간 작업이 어떻게 진행될까를 떠올려서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굴착을 어떻게 할 건지, 뭐 나틈 공법으로 할 건지 아니면 TBM으로 할 건지 뭐 실드로 할 건지, 그래서 굴착 방법을 정하고, 그래서 만약에 나틈 공법으로 하고 펑 하고 터트렸어요. 그리고 나면 이 환기 조치를 재빨리 실시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 유튜브에 막 찾아보시다 보면 엄청 옛날 영상들이 있거든요. 닥주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펑 하고 터트려서 환기를 막 시켜요. 그리고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조명, 그 환기 또는 조명 시설 설치할 때 그 방법. 그리고 나서 이제 터널 지보공 막 설치하고 그 콘크리트 막 타설하거든요. 그래서 터널 지보공 시공 방법과 또 이제 파다 보면 뭐 펑하고 하다 보면 물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터널 지보공 시공 방법 및 용수의 처리 방법. 근데 또 터널 굴착 작업은 자세히 보시면 다 방법입니다. 방법. 그래서 어떻게 굴착을 할 건지에 대한 굴착 방법, 그리고 이제 굴착 방법을 정하고 뭐 파고 들어갈 때 이제 먼지가 나니까 환기, 그리고
어두우니까 보여야 되니까 조명. 그래서 굴착 어떻게 할지 방법을 정하고 펑 하고 터트려서 환기하고 조명 시설 설치할 때 그 방법. 그다음에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에 막 터널 지보공 이런 거 막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터널 지보공 시공 방법, 그리고 물 나왔을 때 용수 터졌을 때 대비 방법.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스토리를 짜서 외웠고요. 그리고 다음 이제 교량 작업 시 작업 계획서 내용을 보면 이제 교량이 아주 큰 교량을 떠올리시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교량은 기가급으로 아주 큰 거예요. 그래서 휘방 교량이 우와 엄청 크다. 기가. 그래서 휘방 기가 추낙전 이렇게 외웠습니다. 휘방 기가 추낙전 이렇게 두 문자를 땄고요. 그래서 보시면 작업 지휘자 배치 계획, 그리고 작업 방법 및 순서, 휘방 요 것들은 이제 잘 나오죠. 앞쪽에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휘방 기가급으로 교량이 크다 해서 사용하는 기계 등의 종류 및 성능, 작업 방법, 가설 철 구조물 등의 설치 사용 해체 시 안전성 검토 방법, 아니면은 그냥 가설 철 구조물의 안전성 검토 방법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추낙전, 이제 추낙전 협붕이잖아요. 그래서 추낙전 해서 추락 위험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존치 방법, 낙하 전도 추낙전 협붕인데 협은 없네요. 그래서 추낙 붕괴 방지하기 위한 방법, 아니면 낙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이 정도만 하셔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체입니다. 해체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양도 많고요. 그래도 일단은 기출이 24년 면접 시험 때 또 나왔고요. 이전에도 한번 면접 더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마 중복해서 체크 안 해둔 것 같고요. 그리고 20년 2차, 그리고 22년 2차도 나왔기 때문에 또 안 나오겠지 이제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어차피 3차 가시면 하시는 게 좋으니까 미리 지금부터 암기하고 계시면 또 좋다고 생각이 돼서, 해체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상의 이 사전 조사 내용이, 이 내용들이 여기 구체적으로 좀 있거든요. 해체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그래서 요거를 좀 처음부터 조금씩 외워 나가시는 걸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아직 25년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이런 게 좀 별표 2, 3, 4가 머리가 좀 많이 아프시더라도 정말 미리미리 좀 해두시면 저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외우기 힘드시더라도 어떻게든 좀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70%, 80% 정도라도 외워두고 계시면 정말 마지막 심정으로 막 답변 드릴 수 있는 용도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약간 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만약에 어떤 질문을 잘 몰라서 이제 그 질문과 관련된 안전보건 규칙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어떻게든 막 껴 맞추려고 뭐 사전 조사 사항은 이래야 되고 작업 계획서 내용은 이래야 하고 뭐 이러한 작업 계획서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 재해를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막 뭐 이런 식으로 타워 크레인 설치 시 작업 계획서 내용에 따라 작업을 해야 하고 뭐 그 사항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어쩌면 또 운이 좋은 게, 잘은 모르지만 면접관님이 운 좋게 그러면 지금 방금 타워 크레인 설치 작업 시 작업 계획서 내용에 따라 작업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말해 보시겠어요? 이러면 어떻게 보면 기회를 한번 주신 거거든요. 0.5점이든지 뭐 더 주겠다라고 저는 그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 같은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용 쓰는 모습이라도 좀 보여드리면 적어도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같은 조 다른 분들보다 조금이나마 점수를 0.12점이라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저희 시험이 2차 시험은 그래도 9문제 중에 25점짜리 문제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를 좀 몰라도 나머지 25점짜리 2개 50점에다가 5점짜리 문제 5개 하면 총 75점에 대해서는 일단은 써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3차 면접 시험은 좀 그런 게 3문제밖에 없고요. 면접 시간도 좀 짧은 편이고요. 그리고 3문제 중에 일단 한 문제를 몰랐을 때 타격이 정말 좀 크거든요.
문제수가 워낙에 적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미리 좀 자신만의 어떤 답변을 좀 짜두시거나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 어떻게 대처를 해서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면접관님께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해서 제가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는지 뭐 궁금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말씀을 하셔서 미리 좀 시나리오를 몇 개 좀 짜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리 시뮬레이션을 자기만의 막 경우의 수를 나눠가지고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 가시면 준비를 안 하고 간 것보다는 조금이나마 좀 더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면접 시험이 정말 가장 좋은 거는 모르는 문제가 안 나오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운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운이 나빠서 만약에 모르는 문제가 나왔으면 그래도 이게 내가 모르면 다른 사람도 모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꼭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답을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어떻게 대처하는 것을 보는 것일 수도 있다. 이제 라고 해서 이게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라도 보여드리고 나오자. 이런 게 그나마 이제 마지막까지 최대한 해볼 수 있고 또 후회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해서 조심스레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체 바로 암기하겠습니다. 네, 해체는 이게 좀 내용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 해체 작업장에 들어가서 어떤 걸 고려해야 할까, 어떤 게 눈에 먼저 띄일까, 막 이런 생각들을 처음에 해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스토리상으로 한번 외워보려고도 해보고 또 막 조직화를 막 시켜가지고 해볼까도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문자를 땄고요. 두 문자를 다 땄는데 결국에는 이걸 준비하면서 거의 끝까지 완벽하게 대답을 해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그래도 두 문자를 근데 또 따서 계속 반복해서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한 7, 80%는 결국에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7, 80%만 말씀하셔도 저는 정말 큰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작업 계획서 내용은 이거는 담기하셔야 되고 요건 담기하셔야 되고 해체 대상 구조물은 이 7, 80%만 외워도 어느 정도 저는 선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 외울 수 있으시면 당연히 좋고요. 다 외우시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다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두 문자 딴 거를 말씀드리면요. 해체 대상 구조물 조사. 요게 이제 제 14조에 해체공사 표준안 작업 지침 제 14조에 해체 대상 구조물 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평해해전, 선로증, 비낙, 진소분, 운제. 구평해해전, 선로증, 비낙, 진소분, 운제. 구평해해전, 선로증, 비낙, 진소분, 운제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구조의 특성 및 생수, 층수, 건물 높이, 기준층 면적, 그리고 평면의 구성 상태, 폭, 층고 등 배치 상태. 해해전, 해체 시 구조적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 해체 시 전도 우려 있는 내외장재. 전기 배선, 배관 설비 등 확인. 그리고 선로증, 설립 연도 및 사용 목적. 노후 정도 및 화재 등 재해 유무. 증설 개축 등 구조 변경 유무. 그리고 비상 각도 및 낙하 반경을 사전에 확인. 진소분, 진동소음 분진에 대한 예상치 측정 및 대책 방법. 그리고 운제, 해체하고 나온 해체물을 직접 운반하는 방법. 그리고 재이용하거나 이설을 요하는 부재 현황. 이렇게 해서 구평 2개, 해해전 3개, 선로증 3개, 비낙 1, 진소분 1, 운제 2개. 이렇게 해서 구평, 해해전, 선로증, 비낙, 진소분, 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암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15조 보시면 이제 부지 상황 조사가 있습니다. 요거는 부해발, 장애물, 전매 인거 도가 교차, 부해발, 장애물, 전매 인거 도가 교차, 그리고 진소 영향권 조사.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부해발, 장애물, 전매 인거 도가 교차 진소 영향권 조사. 이렇게 해서 부해발, 부진의 공지 유무, 해체용 기계 설비 위치, 발생제 처리 장소. 그래서 부진의 공지가 있는지 보고 해체용 기계 설비를 어디다 설치할 건지 설치하고 해체를 하고 나서 그 발생되는 재료를 이제 처리하는 장소까지. 그래서 부진의 공지 유무, 부해발, 부진의 공지 유무, 해체용 기계 설비 위치, 발생제 처리 장소, 부해발, 그리고 장애물. 해체할 때 장애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장애물 현황. 그래서 이 장애물을 철거 또는 이설해야 할. 그래서 철거 또는 이설해야 할 장애물 현황. 전매는 접속도로의 폭의 매설물의 종류 및 개폐 위치의 매 해서 접속도로의 폭 및 매설물의 종류 및 개폐 위치. 인거는 인근 건물 동수 및 거주자 현황. 요건 좀 외우기 쉽습니다. 인거. 그리고 도가 도로 상황 조사 및 가공 고압선 유무. 도가. 그리고 교차 교통량 및 차량 대기 장소. 교통량 및 차량 대기 장소. 그리고 진소 영향권 조사는 진동소음 영향권 조사. 이렇게 해서 부해발, 장애물, 전매 인거 도가 교차 진소 영향권 조사.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문자를 따서 이제 암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 계획서 이제 내용 암기는요. 그 해체 작업이 좀 약간 쓸쓸하잖아요. 건물이 다 낙후되고 노후화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어서 이제 쓸쓸하게 이제 철거당하는 이제 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체가 처연해, 쓸쓸해. 그 해체가 좀 처연하다. 그래서 해해가 처연 핸데 마지막 그냥 방이에요. 해체가 처연방, 해해가 처연방 해서 해해가 처연방 이런 식으로 해서 외웠습니다. 해체는 좀 쓸쓸하니까 해해가 처연방, 해체는 쓸쓸하니까 해해가 처연방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체 작업용 기계 기구 등의 작업 계획서, 이 계획서가 2개 나옵니다. 그리고 해가 이제 계획서 2개예요. 그래서 해체 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해체 작업용 기계 기구 등의 작업 계획서, 해체 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 계획서. 그리고 요 가방환이라고 해서 가설 설비, 방호 설비, 환기 설비 등의 방법. 요거까지 외우실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가설 설비, 방호 설비, 환기 설비 등의 방법. 그래서 가방환, 그래서 해가 처연방 해서 처분 계획, 해체물 나오면 어떻게 처분할 건지에 대한 계획, 그리고 사업장 내 연락 방법, 처연, 방, 해체의 방법 및 순서, 도면. 이제 이렇게 해서 암기를 했었습니다. 네, 이제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7년 기계 2차에 나왔고요. 요거는 좀 쉽습니다. 그래서 추락 전 협붕, 감전을 저는 그냥 의도적으로 좀 추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쓸 데가 많거든요. 이 추락 전 협붕은. 그래서 뭐 추락 위험 요인에 대한 뭐 안전 대책에 대해서 뭐 설명해 보세요라고 하시면 추락 위험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안전 대책을 해야 되고, 낙하 위험을 대비해서 이런 안전 대책을 해야 되고, 전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이런 안전 대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감전까지 추가해 주시면 이제 상황에 맞게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그래서 추락 전 협붕, 감전 이렇게 해서 이제 암기를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 38조는 이제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제 39조 작업 지휘자의 지정과 제 40조 신호, 그리고 제 41조 운전 위치의 이탈 금지 규정은 이제 별표 하나를 쳐서 이제 시험 막판에 좀 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두 문자로 빠르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작업 지휘자는 그 망망대해를 막 항해하는 배 선장이 막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그 지휘하는 느낌을 떠올리시면서 항해를 하는 거예요. 망망대해를. 그래서 항해 중 교차 이굴, 뭐 뜻은 없습니다. 근데 이 항해를 떠올리기 위해서, 항해를 떠올리면 항해 중 교차 이굴이 말로 나오면서 항타기 또는 항발기 등의 조립 해체 변경 작업, 구축물 등의 해체 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 교량의 설치 해체 작업,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사용하는 작업. 여기
차량계 건설 기계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차량계 건설 기계가 여기 없다. 그리고 높이 2m 이상의 지방 굴착 작업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그 38조에 그 두 문자 딴 거 있었잖아요. 그 내용 중에 이제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항해 중 교차 이굴 그 중에 작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작업 그 대상 작업 중에 꼭 작업 지휘자를 지정해서 이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는 항해 중 교차 이굴. 그리고 제40조 보시면 제40조도 그냥 이렇게 두 문자 따서 외웠습니다. 그래서 신호는 이제 다음에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 방법을 정하여 이제 신호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운전자는 따라야 한다라고 해서 이제 그 신호를 해야 하는 신호 방법을 정하여 이제 신호를 해야 하는 작업의 종류에 대해서 뭐 쓰시오, 뭐 설명하시오라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호는 차하건, 양양항, 중입계, 차하건, 양양항, 중입계 이렇게 해서 차량계 하여금방 차하건이 두 개입니다. 저는 차하건을 붙였거든요. 차하건 이제 앞서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차하건 차량계 하여금방 기계 등에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차량계 건설 기계 등에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그리고 양중기를 양양항 양중기 사용하는 작업, 양화장치 사용하는 작업, 항타기 및 항발기 이거 운전 작업입니다. 항타기 및 항발기 운전 작업, 그리고 중입계 중량물을 여긴 또 2명이에요.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 운반하는 작업, 그리고 입판 작업, 그리고 궤도 차량에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두 문자 따서 좀 외우시면 좋고요. 그리고 운전 위치 이탈 금지 규정 제41조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양양항이라고 해서 양양항 운전 위치 이탈 금지 양양항이라고 해서 양중기 그리고 화물 적재한 상태의 양화장치 그리고 건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의 항타기 또는 항발기 이렇게 해서 양항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35조의 관리감독자의 위험 방지 업무 등에는 직접 출제된 적은 없지만 이거는 혹시나 불이타로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뒷부분에 크레인, 리프트 승강기에 대해서 이 가나다를 알고 있으면 그 규정이 대비도 되고, 또 불이타로 대비했을 때 이 가나다를 알고 있으면 특히 가다는 무조건 말하면 거의 틀릴 일이 없다. 관리감독자의 그 직무 수행 내용 중에 가다는 거의 얘기해보면 건설 쪽에서는 틀릴 일이 없기 때문에 요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뒤편에서 앞으로 공부해 나갈 내용들을 살로 붙여서 대응을 하자 라는 측면에서 불이타 대비로 가나다는 꼭 암기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 별표상은 이제 별표 3은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인데, 건설은 아직 출제된 적이 없지만 23년에 기출문제 2개의 문항을 여기 있는 내용을 가져다 썼으면 그게 실제로 정답으로 인정이 됐었다. 코샤 가이드에 있는 내용이나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있는 내용이었지만 별표 3의 법령에 있는 요거를 갖다가 썼었을 때 거의 비슷했다. 맞출 수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꼭 암기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계 쪽에서 16년에 기계 4개짜리 물었고요. 17년에 기계 그 고소작업대에서 5개 물었고요. 그리고 21년에 기계에서 용전 용단 작업 시 화재 위험 작업할 때 작업 전 점검사항 5개를 물었었습니다. 그래서 기계 쪽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별표 3은 꼭 진짜 암기하시면 여러모로 또 쓸 때가 있다. 면접에서도 쓸 때가 있고 2차 시험에서도 모르는 문제 나왔을 때 장비에 대한 건데 내가 더 이상 쓸 말이 없다. 코샤 가이드 쪽에서 나와서 쓸 말이 없다. 그때 그냥 작업 전 이런 내용도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이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데 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유용하다. 별표 3은 꼭 외우시면 좋다. 그리고 이 사용에 대한 규정은 이제 한번 그냥 보고 넘어가시고요. 이제 풍속은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외울 때 요 문장은 57조 4호로 암기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풍속 이렇게 정리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제 38조는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등인데 여기 이제 별표 4가 나오고 요 문장 해당 작업장의 지형
집안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성한 작업 계획서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TBM 등의 회의를 통해서 주지시켜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문자는 타 차학원 이굴 교회터 재충전이 아니라 체중전 해서 타 차학원 이굴 교회터 체중전 이렇게 해서 암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별표 4 보시면 이제 타워 크레인은 타설 작작지 그리고 차량계 건설 기계를 먼저 외워서 종류 및 선능 운행 경로 작업 방법 하고 차량계 하유금방 기계에는 운행 경로 및 작업 방법만 합쳐서 나오고 그다음에 추락전 협붕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굴착 작업은 형질층 귀납 용동을 입에 붙이시고 매설물 지하 수위 땅 파다 보면 매설물 나오고 지하 수위 나오잖아요. 그래서 형질층 귀납 용동 매설물 지하 수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입에 붙여 가시면 좋고요. 그리고 굴착 작업은 매연이 너무 많이 나요. 막 장비들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휘방인 매연 흙 이렇게 하고 터널 굴착 작업은 요 사전조사 내용을 이걸 좀 입에 붙이셔가지고 보린 등 적절한 방법으로 낙반 출수, 가스 폭발 등으로 인해 근로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형질층 결국에는 형질층입니다. 그래서 지형 지질 지층 상태를 조사해야 하며 작업 계획서 내용으로는 터널이 어떻게 굴착을 하는지 떠올리셔서 굴착을 어떻게 할 건지 굴착 방법을 정하고 펑 하고 터졌을 때 환기를 빨리 시키고 조명이 보여야 되잖아요. 작업자들이 막 들어가서 업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환기 또는 조명 시설 설치할 때 그 방법 여기는 다 방법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에 그 터널 지보공 설치하고 그 용수 처리 방법 이제 용수에 대한 처리 방법까지 이렇게 해서 떠올리시면서 이제 암기를 했고요. 그리고 교량은 이제 큰 대교를 떠올리셔서 이제 기가급이다 메가가 아니라 기가급이다 해가지고 휘방 기가 추납전 그리고 이제 해체 작업이 나옵니다. 이제 해체 작업은 미리 해체공사 표준안전 작업 지침 여기 제14조 제15조 미리 지금부터 조금씩 암기해 두시면 나중에 좀 덜 고생스럽기 때문에 초반에 좀 고생하시더라도 오래 가기 전이라도 한번 좀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제 해두시면 나중에 약간이라도 덜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리 암기하시면 좋은데 이제 본인이 공부하실 때 선생님들께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그 만약에 잘 아신다 이제 뭐 그러시면은 이제 본인만의 방법을 만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나는 해체 대상 구조 해체를 해봤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들을 본능적으로 조사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그냥 본능적으로 막 쓰시면 거의 다 맞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이제 답안에 있는 정확한 형태를 이제 쓰시고자 하신다면 이제 구평, 해해전, 선로증, 비낙, 진소분, 운제 이렇게 해서 외웠고요. 그리고 해체 대상 구조물 다음에 이제 15조에 부지 상황 조사가 있거든요. 이때는 부해발, 장애물, 전매인거 도가 교차, 부해발 장애물, 전매인거 도가 교차, 진소 영향권 조사 이런 식으로 해서 암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작업 계획서, 이 작업 계획서 내용은 해체는 좀 씁쓸하잖아요. 건물이 낙후돼서 철거하는 거니까. 그래서 해해가 처연해가 아니라 해해가 처연방 이렇게 해서 해해가 처연방으로 해서 암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39조 작업지휘자 지정, 제40조 신호, 제41조 운전위치 이탈금지는 별표 1개를 해서 이것도 외워두시면 진짜 불이타도 좀 대비할 수도 있고 이제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업지휘자는 이제 망망대해를 막 항해하는 어떤 선장이 지휘를 하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항해 중인 선장, 그래서 항해 중 교차 이굴. 그리고 신호는 그냥 단순히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호는 차학원 양양한 중입계, 차학원 양양항 중입계. 그리고 운전위치 이탈금지는 양양항. 이렇게 해서 오늘 배웠던 거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의 다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 별표 2, 3, 4가 이제 초반에 나오다 보니까 좀 질리시더라도 지금부터 미리 조금이라도 이제 한 번이라도 읽어두시기라도 하시면은 정말 나중에 그게 사라지진 않거든요. 약간 기억이 희미해질 뿐이지 한번 조금 초반에 고생을 좀 해놓으시면 솔직히 나중에 좀 편한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미리 특히 별표 3, 4 특히 4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4는 이제 직접적으로 저희 시험에 나왔거든요.
4는 직접적으로 저희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별표 4가 일단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별표 3 외우시고, 그 다음에 별표 2. 이 순서로 공부하셔도 좋습니다. 왜냐면 별표 2, 3 하다가 지치셔가지고 별표 4에 가서 너무 지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안 지치게 공부하고 싶다 하시면은 38조 먼저 가셔서 요거 외우시고, 이제 기출된 거니까 요거 먼저 외우시고, 별표 4를 이거 언제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 5개잖아요 또 하필. 그리고 5개 많습니다. 5개 6개짜리가 여기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2차에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요. 2차에 나왔는데 요게 안 나오고 요게 나왔거든요. 표준안전 작업 지침 2차에서 첫 해에 5점짜리론가 나오고, 두 번째 해에 요거 2개 다 쓰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10가지를 쓰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허를 찌르려고 하면 요거 나왔으니까 수험생분들이 이제 공부 안 하겠지? 라고 하면서 정말 또 진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암기하시는 걸 솔직히 추천드려요. 그리고 또 암기하고 계시면 또 써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암기하시는 거 추천드리는데, 이제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은 별표 4를 먼저 우선적으로 외우고, 그 다음에 별표 3 요거 외우고, 요거 조직화 시켜드렸죠. 양중기, 그 다음에 그 차량계 하열군방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조직화를 해서 가 짝이고, 리곤이 짝이고, 지게차,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가 짝이어서 얘는 그냥 하나로 퉁쳐서 제주, 하유바, 전후 반경으로 외우고, 고소작업 때는 비비가, 아바, 기호활 이렇게 꼭 구분져서 외우고, 그 다음에 용접, 용당 요것도 5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준절, 가소비, 교환 이렇게 해서 자꾸 이제 입에 붙이시거나 조금 한두 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떠올리시면서, 안 보고 떠올리시면서 최대한 이렇게 하시면 결국에는 반복적으로 하시면 이게 어느 정도 한 7, 80% 남기 되거든요. 저는 100%는 저도 100% 못했습니다. 그리고 7, 80%만 실제 시험장에서 쓰시거나 말씀드려도 저는 정말 선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많이 떨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큰 고비는 이제 넘긴 것 같습니다. 여기가 저도 준비하면서 좀 많이 어려웠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좀 잘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해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네, 이제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이 끝까지 들어주신 분 계신다면은 정말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여기부터는 조금씩 이제 좀 빨라질 것 같아요. 이제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부터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중요한 거 위주로 치고 나가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